낮과 밤 동화 세상. 효자와 연시. 옛날 한 마을에 효자 한 사람이 살았어요. 효자는 언제나 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하며 자신의 효를 다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라도 잡수시고 싶은 거라도 말씀해보세요. 효자의 말에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마당에 무얼 먹겠느냐. 되었다. 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효자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답니다. 어머니께서 기력을 되찾는 게 제 소망입니다. 얼른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효자가 애원하자 어머니는 우물쭈물하다 한 가지 음식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연시 하나를 먹고 싶다. 하지만 겨울에야 먹을 수 있는 연시를 여름인 지금 어찌 구할 수 있겠니? 되었다. 어머니의 말에 효자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말처럼 연시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효자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에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연시를 찾아다녔답니다. 대체 어딜 가야 연시를 구할 수 있으려나. 해가 저물 때까지 연시를 찾던 효자가 저벅저벅 집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바닥을 보던 효자가 고개를 드는데 엄청 큰 호랑이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에 효자는 놀라 호랑이에게 이야기했어요. 호랑아, 나는 우리 어머니 봉양을 하려고 이 한여름에 연시를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넌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 나를 해치려 드느냐. 효자의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는 조용히 엎드리며 효자를 바라보았어요. 이에 효자가 물었어요. 너의 등에 타라는 얘기냐? 효자의 물음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효자가 호랑이의 등에 타자 호랑이는 한참을 달려 캄캄한 산골의 한 집 앞에 효자를 내려주었답니다. 이렇게 효자는 호랑이가 내려준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사람 있습니까? 효자가 외치자 집주인이 효자를 보고 놀라며 손님을 맞이했답니다. 이리 어두운 시각에 여기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우리 집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 깊은 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지. 일단 여기까지 오셨으니 들어오시지요. 집주인은 효자를 집의 사랑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은 자신의 어머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답니다. 그런데 효자는 제사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사상에 연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건 연시가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리 연시를 드시고 싶어 했는데 여름이라 하나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한여름에 연시가 있는 겁니까? 효자의 말에 집주인이 답했어요. 오늘 제사 지내는 저희 어머니가 연시를 그리 좋아하셨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가을이면 연시를 50개는 사다가 보관해두지요. 그리하면 그 중에서 썩지 않은 연시 3개 정도를 어머니께 드릴 수 있답니다.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던 집주인은 효자에게 연시를 건네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당신이 오실 것을 알고 당신의 효심을 알았는지 이번에는 연시 6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남은 연시를 가져가십시오. 이에 효자는 크게 기뻐하며 집주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바로 다시 호랑이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어머니! 연시를 구해왔습니다! 효자의 말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효자를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연시를 보고 놀라며 기뻐했어요. 이렇게 효자는 어머니를 봉양하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동생이 살았어요. 어느 날 동생이 나무를 베러 가는데 동생의 머리 위로 톡 하고 밤이 떨어졌어요. 어이쿠, 이게 뭐지?
떨어진 밤을 확인한 동생은 횡재한 듯 기분 좋게 웃었답니다. 이건 밤이잖아. 가져가서 아버지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밤 하나를 주운 동생이 걸어가는데 또 밤 하나가 톡 하고 떨어졌어요. 뭐라? 또 밤이네. 이건 어머니께 드려야지. 동생이 밤을 줍고 있는데 밤 2개가 또 떨어졌어요. 횡재로구만. 하나는 아내에게 주고 하나는 내가 먹어야겠다. 동생은 바닥에 떨어진 밤을 하나 둘 주웠어요. 이렇게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동생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 동생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건 도깨비 집이잖아.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기도 어렵고 오늘은 저기서 자야겠다. 혹시 도깨비가 올 수도 있으니 대들보 위에서 자야지. 이렇게 동생은 도깨비 집의 대들보에서 잠을 청했답니다. 그때였어요. 동생이 쿨쿨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몸집이 커다란 도깨비들이 도깨비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리자 동생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답니다. 정말 도깨비가 오다니. 난 어찌해야 하지? 공포에 질린 동생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 동생은 낮에 준 밤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 그거야. 동생은 밤을 하나 집어 이빨로 밤을 깨뜨렸어요. 그러자 딱 하는 소리가 도깨비 집에 퍼졌어요. 이 소리를 들은 도깨비는 말을 멈추고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그러자 동생은 다시 한번 밤을 딱 하고 깨뜨렸답니다.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다! 대들보가 무너져! 도깨비들이 혼란에 빠지자 동생은 또다시 밤을 딱 하고 깨뜨렸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진다며 혼비백산 집을 빠져나갔어요. 휴, 살았다. 이렇게 도깨비를 내쫓은 동생은 도깨비들이 놓고 간 금방망이와 은방망이를 주워 부자가 되었어요.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우와, 정말 대단해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에요? 동생이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점차 널리 퍼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의 욕심 많은 형이 동생을 찾아와 물었답니다.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도깨비 방망이를 어떻게 얻은 게야? 형이 꼬치꼬치 묻자 동생은 도깨비 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형은 곧바로 도깨비 집 근처로 향했어요. 그러자 동생이 왔을 때처럼 형의 머리 위로 밤 하나가 톡 하고 떨어졌답니다. 밤이다! 이건 내가 먹어야지. 형이 밤을 하나 챙기자 또 밤 하나가 톡 하고 떨어졌어요. 으이쿠야, 또 밤이네.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또다시 밤이 2개가 떨어졌지만 형은 모두 자기가 먹을 것이라며 밤을 모두 챙겼답니다. 이렇게 도깨비 집에 도착한 형은 대들보 위에 올라가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이 도깨비 집에 도착하자 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밤 하나를 꺼내 깨물었어요. 그러자 딱 하는 소리가 아닌 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말을 멈추었어요. 이에 형은 다시 밤을 꺼내 깨물었는데 이번에도 딱 하는 소리가 아니라 픽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픽 하고 나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도깨비가 대들보 위에 있는 형을 발견했어요. 형을 발견한 도깨비가 화가 나 다른 도깨비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이 있다! 이놈이 저번에 우리 방망이를 다 훔쳐간 그 놈이야! 도깨비들은 대들보에 있는 형을 끌어내 형을 흠씬 혼내주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착하게 썼던 동생은 부자가 되고
욕심을 부렸던 형은 부자가 되지 못한 채 도깨비에게 혼이 났답니다. 며느리 방귀.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색시와 늠름한 신랑이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부부가 결혼하는 것을 보며 부부가 모두 행복하기를 바랬답니다. 아유,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보기만 해도 내가 행복해. 그러게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마을 사람들의 바람처럼 이 부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던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의 혈색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점차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새아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게야. 왜 이리 혈색이 없누?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우물쭈물하다 이내 밝은 척을 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음식도 맛있고 괜찮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졌어요. 이런 며느리를 보고 걱정이 된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새아가 불편한 게 있거든 말해보거라. 얼굴이 노란 게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도 말을 거들었어요. 그래, 무슨 일 있는 거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재촉에 며느리는 이내 말을 꺼냈답니다. 사실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래요. 며느리의 대답에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답했어요. 방귀 때문에 얼굴이 노래졌단 말이냐? 그럼 얼른 방귀를 뀌거라. 하지만 며느리는 방귀를 뀌지 않고 가족들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선주기둥을 꼭 붙잡고 계셔야 해요. 서방님은 꼭 솥을 붙잡고 계시고요. 며느리의 신신당부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은 며느리의 말대로 선주기둥과 솥을 꼭 붙잡았어요. 이를 확인한 며느리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 듯 방귀를 뽕 하고 뀌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뽕 하고 나왔던 방귀 소리는 점차 커져 와다닥 뚝딱, 와다닥 뚝딱, 와다닥 뚝딱! 방귀 소리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방귀의 위력에 선주기둥이 흔들흔들, 솥이 왔다 갔다 난리가 났답니다.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호통쳤어요. 아니, 무슨 며느리 방귀가 이렇게 요란스럽단 말이냐? 이러다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겠구나.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가마를 대령해라. 시아버지는 결국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면서도 며느리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이고, 속이 답답하네. 시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데 길에 쭉 늘어선 배나무가 보였어요. 저 배나무에서 배 하나만 따다 먹으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배나무에서 배를 따려고 했지만 결국 배를 먹을 수 없었답니다. 이를 본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잠시만 뒤에 계셔보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뒤로 이동한 것을 확인한 후 배나무를 향해 방귀를 뿡 뀌었어요. 방귀는 곧 점점 커지더니 와다닥 뚝딱, 와다닥 뚝딱 배나무를 흔들었어요. 이 덕에 시아버지는 시원한 배를 먹을 수 있었답니다. 배를 한 입 베어문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보니 내가 복덩이 며느리를 얻었구나. 미안하다, 새아가. 우리 다시 집으로 가지 않으련.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 역시 웃으며 답했어요. 좋아요, 아버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방귀쟁이 며느리는 방귀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뻔했지만 방귀 덕분에 마음 놓고 방귀를 뿡뿡 뀌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배가 고파요. 맛있는 팥죽을 먹고 싶어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던 동생은 꼬르륵거리는 배를 붙잡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속상해했답니다. 많이 배고프니? 마침 옆 동네에서 잔치를 연다 하니 어미가 거기서 일을 좀 하고 맛있는 팥죽을 가져오마. 어머니의 말에 동생은 신이 났어요. 정말요? 빨리 팥죽을 먹고 싶어요. 어머니는 오누이를 향해 웃음 지으며 옆 동네를 가기 위해 짐을 챙겼어요.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얘들아, 어미가 나간 사이에 낯선 사람이 오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조심해야 해. 네, 어머니. 오누이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한결 마음을 놓은 채 옆 동네를 향해 출발했어요. 열심히 일을 한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줄 팥죽을 지고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의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엉 하며 길을 막아섰어요. 호랑이를 발견한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호랑이에게 빌었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집에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간절하게 이야기하자 호랑이는 인심 쓰듯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바구니에 있는 팥죽을 내놓아라. 그 팥죽을 내게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의 말에 어머니는 바구니에서 팥죽을 꺼내 호랑이에게 주었답니다. 이렇게 다시 어머니가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한 고개를 넘어가자 또다시 호랑이가 나와 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남은 팥죽을 다 내놓아라. 팥죽을 다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줄 팥죽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호랑이에게 남은 팥죽을 모두 주었답니다. 이렇게 텅 빈 바구니를 든 채 어머니가 터덜터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고개를 넘자 또다시 호랑이가 나타나 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먹을 것을 내놓아라. 먹을 것을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의 말에 어머니는 무서워 부들부들 떨며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먹을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어머니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어머니를 꿀떡 삼켰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주섬주섬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라. 호랑이의 말에 집에 있던 동생은 고개를 갸웃하며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데. 동생의 말에 호랑이는 허둥지둥 핑계를 댔답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목이 쉬어서 그런다. 어머니가 왔으니 얼른 문 열어라. 동생과 함께 고개를 갸우뚱하던 오빠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그럼 문구멍으로 손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머니 손은 보면 딱 압니다. 오빠의 말에 호랑이는 슬며시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밀었어요. 이 손을 보고 오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호랑이에게 소리쳤어요. 우리 어머니 아니죠? 우리 어머니는 손에 이렇게 까맣게 털이 나지 않았다고요.
그러자 호랑이는 다시 핑계를 대며 오누이에게 말했어요. 털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란다. 손에 까만 털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팥죽도 가져왔으니 얼른 문 열어라. 팥죽 이야기를 들은 오누이는 의심을 거두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집 안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며 어머니인 척 오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얼른 팥죽을 만들어주마. 하지만 오누이는 호랑이를 보고 어머니가 아닌 호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에 오빠가 또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어머니,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올게요. 오빠는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누이 동생과 함께 밖으로 나갔답니다. 마당으로 나온 오누이는 높은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오누이를 찾던 호랑이가 이를 발견하고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 너희들 그 높은 나무 위로 어떻게 올라간 거냐? 그러자 오빠는 호랑이에게 답했어요. 기름을 쫙쫙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의 말에 호랑이는 기름을 바르고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해 나무를 올랐어요. 하지만 기름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찍 미끄러지고 또 찍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호랑이가 헛걸음을 계속하자 동생이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바보 호랑이구나. 도끼로 콕콕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이런, 동생이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이에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콕콕 찍으며 오누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점차 다가오자 남매는 서로 두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하늘에 빌었답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리려면 새 동아줄을 내리시고 저희를 죽이시려면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누이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자 하늘에서 오누이를 향한 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동아줄이다. 얼른 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요. 이렇게 오누이는 새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를 본 호랑이는 씩씩대며 오누이가 한 것처럼 하늘에 기도했어요. 하느님, 나한테도 동아줄 하나 주시오. 저 오누이를 잡아먹게 튼튼한 걸로 하나 주시오. 호랑이가 하늘에 기도하자 호랑이에게도 한 개의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하지만 호랑이의 동아줄은 오누이의 튼튼한 새 동아줄과 다른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무거운 호랑이가 그 썩은 동아줄을 잡자 무게를 견디지 못한 동아줄은 툭 하고 끊어졌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렇게 썩은 동아줄에서 떨어진 호랑이는 수수깡이 있는 곳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럼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은 낮을 비추는 해가 되고 오빠는 밤을 비추는 달이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성실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무를 베며 열심히 일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나무꾼은 그날도 다른 날처럼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으이차, 조금만 더 일하고 집에 가야겠다. 다시 나무를 베어볼까? 나무꾼이 다시 도끼를 짚는데 이런, 도끼가 미끄덩하고 미끄러졌어요. 으이쿠야, 떨어진 도끼는 호수 안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도끼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무꾼은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도끼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나무꾼의 울음소리가 숲속을 울렸어요. 그러자 호수 안에서 뽀글뽀글 방울이 올라오더니 산신령이 뿅 하고 호수 밖으로 나왔어요. 산신령은 울고 있는 나무꾼을 보며 물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우느냐?
산신령의 물음에 나무꾼은 도끼를 잃어버리게 된 이야기를 설명했답니다.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이라면 걱정 말거라. 내가 너의 도끼를 찾아주마. 산신령은 말을 마치고 호수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호수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 금도끼가 있는데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묻자 나무꾼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답했어요.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은도끼를 보여주며 나무꾼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에 나무꾼은 다시 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나무꾼의 말에 산신령은 낡은 쇠도끼를 보여주며 나무꾼에게 또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낡은 도끼가 네 도끼냐? 낡은 쇠도끼를 본 나무꾼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예, 제 도끼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직한 나무꾼의 대답에 산신령은 나무꾼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낡은 쇠도끼와 금도끼, 은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선물했답니다. 정말 정직한 아이구나.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어야겠지. 여기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가져가거라. 이렇게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가지게 된 정직한 나무꾼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한편 정직한 나무꾼의 이야기는 점차 널리 퍼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욕심 많은 나무꾼은 이 소식에 배가 아팠답니다. 아유, 배 아파. 나도 금도끼, 은도끼를 가질 테야.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도 부자가 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를 들고 산신령이 나왔다던 호수 앞으로 걸어갔어요. 여기가 그 호수가 맞겠지? 호수에 도착한 나무꾼은 설렁설렁 일을 하며 나무를 베는 척만 했답니다. 그리고는 호수에 자신의 도끼를 풍덩 빠뜨렸어요. 도끼를 빠뜨린 욕심 많은 나무꾼은 일부러 우는 척을 했답니다. 아이고, 내 도끼가 호수에 빠지다니. 이를 어쩌나? 나무꾼의 거짓된 울음소리에 산신령이 호수에서 뿅 하고 나타났어요. 산신령은 이전처럼 욕심 많은 나무꾼에게도 물어보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 우느냐? 산신령의 물음에 나무꾼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답했어요. 제 소중한 도끼가 호수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제발 제 도끼 좀 찾아주십시오. 나무꾼의 대답에 산신령은 호수로 쏙 들어갔다 나오며 도끼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여기 금도끼가 하나 있는데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의 말에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기뻐하며 답했어요. 예, 그 금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그러자 산신령은 은도끼도 집어들며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냐? 그러자 나무꾼은 부자가 될 생각에 방긋 웃으며 답했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나무꾼의 대답을 들은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욕심 많은 나무꾼에게 화를 내었어요. 거짓말을 하다니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너에게 줄 도끼는 없으니 가거라. 욕심 많은 나무꾼은 결국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지 못했어요. 아이고, 내 도끼, 내 도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끼마저 잃어버린 욕심 많은 나무꾼은 후회를 하며 펑펑 울었어요. 결국 정직했던 나무꾼은 부자가 되고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마저 잃게 되었답니다.